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5월 29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날씨도 이제 조금 더워졌는데요. 올여름은 상당히 덥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도 좀 길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예상 각도를 좀 바꿔서 예상을 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이제 고배당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페이스를 잃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중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이 중고배당을 거기에 이제 매치를 시키는 작전으로 해서 다적중과 고배당 적중을 같이 일구어나는 나가는 그런 작전으로 한번 임해보겠다. 중간에 새롭게 VIP 경마클럽을 운영을 하고 또 이 삼복승 문자를 시행하면서 좀 페이스를 잃은 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곧 바로 잡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실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로서 일요 경마에는 YTN의 대상 경주가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월말 경마 냄새가 좀 납니다. 출전 수도 조금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흐름도 중급 이상의 중배당 유지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다적중은 기본이고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멋진 일요 경마를 한번 연출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갈 길이 바쁜 만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일요 경마 UCC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이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7번 매니브레이싱이라는 마필 워낙에 좋습니다. 장기 휴양마들하고 경주를 치렀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그리피스라는 마필을 제가 대가리로 놓고 승부선을 던졌잖아요. 2차 왔잖아요. 그때 이제 장사노랑인가 장사타이건가 그게 인기마였잖아. 문세영이 타고. 그게 늑발하고 점핑 늑발하고 막판에 이제 추임력 발휘해서 대가리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15.9배였는데 배당판에서도 완전 대가리로 팔렸어요. 근데 또 그 대가리를 뺐잖아요, 제가. 야,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완전히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 야, 이게 예상이 잘못됐구나. 아니, 그리피스를 잡기가 힘든 건데 그리피스를 대가리로 잡아놓고도 인기 반짝이 그 마피를 그걸 빼가지고 그걸 15.9배를 못 맞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가 너무 고배당 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진짜 그냥 완전히 속 죽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기서 짜증이 이빨이 나더라고요. 야. 7번 그 매니브레이싱이란 마피는 그 그리피스를 이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걸음을 주행검사 때 보여줬고, 일부러 막 문세영이가 흙도 맞춰보고 채찍도 때려보고, 이 정도 했으면은 주행검사 때 할 건 다 해봤다. 자, 그래서 7번 매니브레이싱은 대가리고, 1번 파이널 보스도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인데, 요 마필은 약간 그 순발이라서 그런지 매니피의 자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뚜벅이 걸음인 건 있어요. 스피드가 좀 부족한 건 있는데 마필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49조가 신마승부가 저번마방이라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는데 과연 정면 승부를 띄울지,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1번 파이널 보스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일요 1경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마경주니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2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마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전개상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9번 북마드림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또 8번 절대병기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이래저래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드글드글하고, 선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과연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키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서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지켜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은 마필은 7번이 해피 굿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안 될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어요. 이 편성에서 안정적인 능력, 충만감은 없어. 3번 트리플 샤인이 아닙니다. 7번 해피스 굿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편성 자체는 안정적인 충만감 없고 다들 고만고만하고 인기만하고 애들에도 하나 이상의 하자가 다 있어. 그러기 때문에 7번 해피 굿데이를 세게 보는 이유는 뭐야? 이게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선행력과 추임력이 합쳐져서 경주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선행력 플러스 추임력을 합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마필 능력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마필 능력이라는 걸 안 쓰잖아. 경주력은 뭐야? 경주에서 이 능력을 경주에서의 능력이 경주력이거든. 그러니까 경주력이라는 거는 경주를 거듭하면서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 경주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이라는 말은 없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그냥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능력이라는 말은 없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쓰면 경주력이 맞는 얘기거든. 경주력이란 마필 능력은 경주에 의해서 발휘되는 힘을 경주력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은 없는 거라고.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 7번 해피굿데이가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행력과 추임력과 그 다음에 경주력이 일치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럼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거듭하면서 계속 선추임력을 같이 발전시킨다는 것은 파워감이 그만큼 계속 보강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7번 해피굿데이를 상대적인 충만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을 노리면서 자 무조건 역중과 중배당 단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7번 해피굿데이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때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일요제 3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3세 이상 별정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1번 호크아이즈입니다. 이 마필도 아직까지는 추임력에 비해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죠. 선행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마필이 없어요. 5번 K마운틴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뒷심이 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강한 메리트를 갖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외곽 게이트의 쏘아라 천왕,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뭐 5군에 가서도 대가리 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12번 이 쏘아라 천왕은 이 편성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얘가 대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12번 막건이 거의 단통성으로 들어오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7번 에버 A1, 요게 이제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니까 7번 정도만 엑기스로 맞춰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3경주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에 일요제 4경주는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파 맞춰야 돼. 그래야 석이 산다. 맞춰야 석이 산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주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처럼 미친듯이 한번 맞춰볼 생각입니다. 한번 상승세를 타면은 아주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뚜렷한 충만감의 마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운데 12번 맘마미아도 괜찮고요. 9번 해피투데이도 괜찮아요. 근간에 봤을 때는. 그리고 또 11번 무패공주도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다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편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주 빠른 말들은 없거든요. 아주 빠른 말들이 없다면 그 거리가 1300인 만큼 편성상으로 봤을 때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9번 해피투데이가 분명히 맞습니다. 9번 해피투데이를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느린 편성의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9번 해피투데이가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그래서 9번 해피투데이는 현 시점에서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도 비교적 느린 편성의 적정 편성, 그러니까 입상을 위한 적정 편성을 만난 마필이라 9번 해피투데이는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단통은요, 당연히 이놈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제대로 된 단통과 승부의지도 만땅으로 걸려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 일요일 4경주 팍 하고 적중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부산교체 1경주입니다. 10번 슈퍼이그가 11번 강야에 절전한 신마가 버팅기고 있는데, 이렇게 싹, 주파 기록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 언뜻 보면 2착 했고, 04초에 통과를 했으니까 딱 보면 좋아 보여.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두 마필 모두 이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아요. 일단 일본 쇼트 스텝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본 쇼트 스텝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기본적인 선임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고 근간의 행보 자체가 좋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 일본 쇼트 스텝은 가장 안정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5번 쇼모스트 고온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이제 지난번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서 됩니다. 5번 쇼머스터고는 종발 탄력도 굉장히 좋고 또 이런 유형의 마필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추임력을 보여주고 장기 휴양을 하고 나서는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어. 그러면 이 마필의 가슴 속에는 이 종반 탄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부진한 거는 장기 휴양을 했고 거리도 1400으로 그냥 갑자기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늘려놓은 이유는 방정석 조교사가 이 마필이 휴양 이전에 추임력이 괜찮았으니까 이게 추임력을 발휘해서 잘 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장기 휴양을 하고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방정석 조교사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조교사라고 해서 자기 말이 어떻게 뛸 거라는 걸 유추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조교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이 쇼버스트고는
이번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 팔리든 안 팔리든 5번 쇼머스트고는 대갈박으로도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쇼트 스톱을 추천을 드리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쇼머스트고도 강하게 읽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이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이 고정하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경주도 이제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한번 승부처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5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이게 워낙에 괜찮은 편성이 아니냐. 자, 7번, 프라이 위닝이라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배당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 경주를 분석을 했을 때는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맨날 뭐 고배당만 노리는 것이 승부처가 아닌 만큼 어찌됐든 간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자, 이번 5경주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자, 강력하게 붙어보는데, 그 핵심에는 당연히 7번 프라이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잔뜩 담고 있는 경주예요. 당연히 이번 경주 6번 잔트가르가 강력하게 팔리고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잔트가르가 팔리고 4번 봉황의 꿈이 좀 팔릴 거고 12번이 기프티드선이 팔릴 거고 11번 블루스톰도 팔릴 테고 이렇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예요.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 그래서 여기서 선행 일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4번 봉황의 꿈은 선임력이 있어요. 선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1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임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선임력이 있는 마필이고, 6번 잔트가르도 선임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경주에 선임력을 앞세워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거리가 이제 제 승급전을 맞이하면서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잔트가르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 못 간다고 생각해요. 못 가면은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가 저는 6번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는 마필인데, 그렇게 따르면 이제 11번 블루스톰은 반대로 선입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11번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첫 번째 승부처인데 8번 월드프레시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기준치에 미달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걸어 들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의 부진은 연속 급상승했다는 부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8번이 월드프레시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지만 당일날 배팅권에는 꼭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준비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8번 월드프레시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이런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일요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던지는 거예요. 세 개를 쪼르륵 붙여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던지는 건데, 자, 6경주는 일요경마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가장 기대치를 좋게 보는 마필은 3번 자이언트 킬러입니다. 페르비치 기수가 2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마방은 또 구자욱 마방인데
요 구자욱 마방은 원래 이제 큰 체구의 마필을 좋아하는 마방이 아니에요. 한 470다만짜리 마필들을 좋아하는 마방인데, 그러다 보니까 1군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지만 이제, 중군, 3군, 4군, 뭐 2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굉장히 많은 마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방을 관리하는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자욱 마방은 이제 그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자이언트 킬러는 이 능력상으로 봤을 때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보더라도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자이언트 킬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교시 이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숨어있는 보병마가 딱 한두가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배당만 안 팔려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딱 걸렸다. 하고서 아주 그냥 제대로 때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 마필을 한번 제대로 때리면서 완벽하게 한번 상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안정된 마필도 있기는 합니다만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6번 같은 마필이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자, 이번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번 제대로 된 중고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파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죠. 먼저 7번 우승최고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가 부산교차 3경주가 이제 빠른 말들이 없어요. 빠른 말들이 없으니까 종반 뚝심 싸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취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가리는 7번 우승책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로서 골라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1번 소리초도 굉장히 좋고요. 또 여기에 또 코트윙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인 2번 대안의 명성도 사실상 뭐 그렇게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자, 일단 7번 우승체고를 놓고 1번 소리초, 2번 대안의 명성, 3번 코트윙, 이런 마필들 중에서 당연히 현장에서 한두 정도를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경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7번 우승체고는 강력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성을 얘기하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인데요. 제가 이제 UCC를 이제 혼자서 찍은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임승진 위원하고 찍고, 또 누구랑 찍었지? 요 근래 임승진 위원하고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또 혼자 찍다시피 했고, 전천우 위원하고 이제 손석범 위원하고 오래 찍고 나서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임승진 위원하고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찍으면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되는 친구들하고 찍으면은 말을 안 하는데, 조금 사이즈가 안 되는 친구들하고 찍으면은 또 혼자 하라고, 혼자 하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니다라고,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랄까,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혼자 하면은 또 단점이 너무 또 자기 위주로 한다는, 또 그리고 자기가 보는 말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하는 거는 말을 많이 못하잖아요. 제가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말을 많이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전달을 못한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거하고 또 셋이 하는 거하고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옛날 셋이도 해봤잖아요. 3명이서도.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편한 거로만 따져보면
어느 게 제일 편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게 제일 편해요.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한 마리만 딱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연출자처럼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흐름만 봐주면 되니까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배당말을 얘기하면 나는 안정적인 충말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안정적인 마필 그러니까 인기말을 얘기하면 난 배당말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서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하면은 별반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을 구하기도 좀 힘드네요. 이제 둘이 해볼 생각도 좀 있는데 그 사이즈에 맞게끔 또 저는 일찍 찍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맞춰줄 친구들이 없네. 그렇다고 제가 마냥 그 친구들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맞춰줄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힘든데 어찌됐든 뭐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해야지.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도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고, 배당이 터진다면은 은근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또 상당히 안정적인 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3번 오픈뱅크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5번 주얼리파크가 과연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한 쪽으로 얘기를 해보려면 선행마들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행 외에 답이 없는 마필들은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번이 가니아 썬더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치월장의 경주력을 보여줬다 해서 조종 하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간의 행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서 꾸준히 경주력 상승에 이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직전 대비 이제 3.5kg가 늘어난 것인데 55kg를 달아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가니아 썬더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필이 배팅권에 난차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준비의 승부처는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의외로 작심 배당이 터지면서 상당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경주가 바로 이 7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경주는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어떤 말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말을 강하게 노려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떤 말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전 7번 마루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127배인가 그걸 단톡으로 맞췄을 때 이규야스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었죠. 근데 그 전에 박근만이가 탔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오문식 마방이 마필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마필은 박근만이가 공백 후에 말에 기승을 해도 상당히 잘 타네요. 의외로 잘 타고 있고 또 근간의 행보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선취인정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마루는 편성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 또 선취임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이 취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마루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박근만이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준비상 단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라서
자, 한번 부산교차 4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배당 노림수 승부처 빰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멋진 한구라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8경주. 나는 배팅권의 충막감에 마피는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바로 지난번 경주 때 선전을 했던 9번, 예, 참마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남성 마주의 마필이 이제 2마리가 나와서 인기만으로 팔렸던 경주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마필, 이 9번 참마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참마가 대가리냐고 그랬냐면, 아주 소폭씩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어. 근데 그 끌어내는 게 선행력과 추임력이 엇박자 패턴을 갖고 있어. 그냥 지붕마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낸다는 얘기는 마핀 자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그래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9번 참마라는 마핀은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핀. 자, 당연히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이강사석 같은 마필들이 이제 대끼리를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번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보신다면, 바로 3번 스트롱필드라는 마필이 배당합니다. 3번 스트롱필드. 삼복승 배당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3번 스트롱필드를 한번 꼭 노려보세요. 이 마필은 지금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천정까지 갔어. 꼴찌를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능력을 거의 입상금 언저리까지 끌고 왔어.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는 이 정도의 입상 능력을 웃도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능력 한 번만 더 끌어내면 3번 스트롱필드는 올 수 있다. 그래서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주는 마필은 3번 스트롱필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고 좀 마음 컨디션이 좋으면 배당마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쫓기는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배당만을 많이 얘기를 못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혼자 하면은 조금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좌우된다는 것이 조금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1번 보헤미안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인데, 오늘 메인과 준메인이 우연치 않게 오문식 마방의 마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오문식 마방의 마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1번 이 보헤미안이라는 마필도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었어, 소폭으로. 그러다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취용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번 보헤미안은 충분히 올 수 있다. 얌체족 최시대가 타고 있네요. 야, 요건 이제 김영관 마필 아니면 거의 승부를 안 해주는, 그냥 대충 타고서 3차 오던가 뭐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타죠. 그러면 또 영관인의 말만 타면은 그냥 막 미친 듯이 몰고 들어오는,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듣기 싫을걸.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인식이 돼가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통계를 내보면 알잖아. 진짜 그렇게 탔는지 자기가. 아니면 어떤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지어내는 건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탔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가 그렇게 안 타면 얘기 안 해야지. 안 탔는데도 뭐라 그러면 그걸 지금 따져야지 자기가. 근데 탔어요. 그렇게 타고 있어. 얌체족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이거 이제 구경주, YTM배 대상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 과연 이번 미소왕자가 이번에 2000m에 도전을 해서도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예요.
요즘은 이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끈끈하게 올라오면서 2000m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소왕자가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2번마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으로 나서서 종발 지구력을 발휘해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3착으로 왔습니다. 2등급에 이제 승군전에서 3착으로 왔는데, 이번 경주에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1군 마필들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감량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꺾인 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렇지만 이제 꺾인 것도 제가 보기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미소왕자는 이 편성에서 거의 대가리급 능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본 더센 챔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YTMB에서는 이번 미소왕자와 일본 더센 챔프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주주기가 연기된 8번 돌아온 포경선이 이번 주에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능력상으로 당연히 대가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8번 돌아온 포경선이 지난번에 어디가 아파서 못 나왔다. 이런 거는 저는 몰라요. 그런 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상제에 보면 조교사 그게 나오거든. 취재. 거기에 보면 나와요. 지난번에 왜 안 뛰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맞히는 데 있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건 사기야. 그거는 공개를 하려고 다 해놓은 건데, 그런 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 모르면 돼요. 쓰잘데기 없는 거 연예인이 뭐를 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런 거 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하고 어떤 연예인 결혼했고 이혼했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걔가 박씨간 거 아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매 절차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박씨간 거 아니잖아. 경매만 잘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아온 포경선 좋고요. 이번에 이제 좋은 말은 6번이 프로네이스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한번 요주의 마필로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돌아온 포경선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주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태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10경주에요. 내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경마를 잘한 뒤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잘해놓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진짜 내가 요즘 좀 실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5번 몰리드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리드코가 굉장히 잘 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을 갔습니다만 종반에 와서 완전히 턱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턱없이 무너진 거는 아무래도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실이지, 마필 자체의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주만은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에 최대치 정점을 찍으면 무조건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한 만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마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마라톤을 잘 뛰는 아메베가 뛰었다 하더라도 그 아메베가 이 실전을 뛴 지 얼마 안 되면 한 여러 달을 쉬어야 되잖아. 그거를 그만큼 충전을 하려면
그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워낙에 길게 42.195를 뛰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아베베 같은 선수들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가 아무리 잘하는 바르셀로나 애들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지쳐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휘가 안 돼. 뜀박질을 못 하니까. 그렇듯이 오버 멀리 듣고는 지난번에 일시적인 부진의 현상이 그게 바로 힘의 비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거의 뭐 환상적이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런 걸 안 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충 책 보고 하고 대충 그 누가 상금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았고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배팅 하시려고 그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냥 그런 거를 정말 팬들이 한다면 모를까 전문가들이 한다는 것은 자질이 없는 거지. 자, 다음은 이루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루제 11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능력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2번 더블 럭키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11번도 좋아 보여요. 호위무사도 괜찮아 보여요. 호위무사도 괜찮아 보이고 8번 아트스타 같은 마필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을 갖기에는 장기 휴양을 했으니까 좀 불안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 봤을 때는 3번 창세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창세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이죠. 그러면 창세가 이번에 선행 가느냐 그걸 보면 되는데 선행을 갈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권 전역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요 4번이 좋은 인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합니다. 주행불안으로 인해서 제거를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그래서 4번 좋은 인연 이런 마필도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 이번 더블럭키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받을 수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경마 방송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타도 이번 주가 어떻게 변화의 물결을 타볼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꼭 이길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 서로서로 밀밀하는 전략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자, 한번 멋진 1호 경마 대성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